이번에는 문제 해결 모형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르쳐 보는 건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를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문제를 추상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않은 문제를 제가 3개 준비를 했고요. 그 주제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 방안을 나름 제시해 보는 겁니다. 문제 정의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화의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제의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에 고민은 없이 그냥 심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거니,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3가지 주제는 이런 겁니다. 한 친구가 따돌림을 받아요. 심각한 문제죠. 왜 문제인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요. 이거는 과학이랑 관련이 있는 문제죠.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심해요. 이것도 되게 복잡한 문제죠. 원인도 가지고 해결책도 가지고 엄청난 이슈가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본질이나 데이터나 하우나 이런 거를 쭉 채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해서 채워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각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글 시트에서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보는 거야. 그 구글 시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예시를 우선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예시에 얽매이지 말고 창의성을 총동원해서 그거 있잖아요. 두뇌 풀가동. 그걸 해가지고 문제의 본질들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마구 나열을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실제 본질적인 문제들 가운데 문제를 찾거나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몇 개를 선정한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실제 이제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쭉 생각을 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시 문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들한테 이런 문제가 중요하죠. 엄마가 오면 공부하는 척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게 5만 가지가 더 있겠죠. 제일 중요한 본질은 과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어디까지일까 공부인가. 내가 뒹굴뒹굴 하면서 그것도 공부일 수도 있잖아요. 만화책을 보는 것도 공부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 것도 공부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를 공부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엄마는 내가 왜 공부하는 걸 보고 싶을까? 이것도 문제죠. 또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이것도 문제고, 더 중요한 것도 있죠. 애는 엄마가 자기 공부하는 걸 간섭하면 이제 엄마가 약간 미울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는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기타 등등 5만 가지가 문제의 본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제 문제 본질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공부를 하면은 뭐가 좋은 거야?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 좋으면 나중에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어. 직업이 더 좋아. 학교 성적을 받으면은 더 멋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 또 학교 성적이 좋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 뭐 이런 것들이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들이겠죠. 이 문제들을 확인하는 방법들 중에 대강 1개 정도를 정해서 그 확인 방법에 딸린 데이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명 정도의 졸업생 정보를 구한 다음에 그 100명의 학교 성적을
찾은 다음에 그 100명의 최근 수년간 연봉을 얻은 다음에 그 100명의 또 각각 직업의 안정성, 어떤 직업은 연봉이 많은데 금방 망가질 수도 있죠. 직업 자체가. 어떤 직업은 연봉은 낮은데 되게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는데 성적이 높으면 연봉이 높은가? 아니면 성적이 지금 높은 건 소용없고 성적이 낮았다가 높아지는 방향. 그러니까 성적이 개선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연봉도 높게 받는 것인가? 반대도 있겠죠. 성적이 낮아지면 연봉이 낮아진다는 것을 이게 이제 함축하고 있는 거죠. 성적과 직업군은 어떤 관계인가? 사실 이게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관계가 조금 있잖아요. 성적이 높으면은 애들이 전반적으로 의대를 가거나 법대를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또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평생 누적 연봉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봉과 직업 안정성 이 두 사이의 문제가 이제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떤 직업은 연봉이 적은데 오래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누적 연봉, 나중에 뭐 연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책을 만드는 겁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문제는 뭐였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는 공부를 하면 뭐가 좋아져? 라는 거에 데이터를 모았고, 그래서 해결책은 예쁘진 않지만 이런 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블록 격파 게임을 만드는데 블록은 성적이고 점수를 따서 블록을 격파하면, 아니죠, 블록을 격파해서 점수를 따면 그 블록 격파할 때 밑에 반사판이 있잖아요. 그 반사판이 예를 들어 처음에는 월급이 적은 직업이었다가 나중에는 월급이 좀 많은 직업으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마다 성적이 오를 때마다 내 직업이 올라가는구나. 이걸 딱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느낄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면은 성적을 내가 입력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가정이 있으면은 내가 살 수 있는 백의 모양과 브랜드를 보여준다거나 또 예를 들어 피지컬 컴퓨팅처럼 문제를 내고 스위치를 눌러서 객관식 답을 많이 맞춰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출력 LCD에다가 오늘의 점심 메뉴 못 맞추면은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점심을 뭐 좀 싼 걸 먹고, 어떤 사람은 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얘가 참 우리나라 상황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갖고 슬프지만 뭐 하여간 이런 방식의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해도 되고, 예를 들어 과연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고 이외에 어디까지를 공부를 하는가, 여기에도 똑같은 이슈가 있겠죠. 어디까지 공부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칸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 1은 한 친구가 따돌림을 받아요. 이거야. 이게 문제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따돌림의 원인부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따돌림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따돌림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든지, 문제 본질이 여러 가지 있고 그 한계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적는 겁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요 첫 번째 게 문제라고 하면은 그 문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어떤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가설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한 친구가 따돌림을 받아야 해 이 첫 번째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쭉 적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 거, 이 두 번째 것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하나씩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한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칸을 늘려가지고 줄수를 늘려가지고 계속 해서 다른 사람 생각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추가하고 재밌는 거를, 어차피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것도 아니고 문제를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알기 위한 거니까요. 두뇌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 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문제 2에 대해서도 똑같이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요. 이 문제 본질은 과학적인 문제겠죠. 만류 인력의 법칙. 그게 이제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의 본질이죠.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런 거죠. 애들이 볼 때는 사과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도 어쩌면은 문제일 수도 있죠. 마트에 가면은 사과가 있는데 그게 왜 떨어지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문제 본질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가 심해요. 이 문제 본질은 되게 여러 가지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자동차 때문일 수도 있고, 문제 본질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우리가 몸이 괴롭다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은 안 괴로운데 나중에 일찍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 본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또 다양한데, 예를 들어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심한지, 구성은 뭔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느 나이대에 얼만큼인지 이런 것도 문제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은 병원에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이 온갖 데이터가 다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칸이 채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한 세 개의 문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서 하세요. 문제를 만들고 이 구글 시트를 다 공유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글 시트에 마음껏 채우면서 서로 다른 걸 보면서 새로운 문제도 만들어가면서 작업을 일주일 동안 즐기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언제 잘 모르겠지만 추천 강연이 좀 있어가지고 뭐 추천 강연하고 빈자리에 제가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 내용을 같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